안녕하십니까. 오윤표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본 책은 임수연의 친절한 사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전 20권 쉽게 읽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제답게 정말 친절하고 쉽게 고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도 안 읽었는데 다들 내용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고전을 진짜 친절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예습을 시켜주는 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책이 쓰여진 배경까지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짧지만 이렇게 요약본을 잘 읽으면은 충분히 예습이 가능한 아주 좋은 가이드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책을 꼭 쓰고 싶습니다. 책에서는 20권을 이렇게 리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설명란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1번과 2번 책,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부론,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번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그는 자신의 저자 국부론에서 시장을 구성하는 각 행위자의 이기심 내지 자기애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며 시장을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현재 갖고 있는 노동 생산력을 언제든지 금, 운과 교환할 수 있다면 상품 생산에 주력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향후 금운이 부족해질까봐 미리 걱정하며 비축하는 것은 도리어 국부를 줄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참된 의미의 불안 바로 노동 생산물이라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회의 노동 생산물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생산된다면 그 사회는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통찰력이 나오는데요. 이 저자가 설명해 준 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각국의 나라들은 각 국가에 얼마나 금과 은을 쌓아뒀는지 이렇게 저장을 많이 하는지를 이 부의 원천, 부의 기준으로 봤었는데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쌓아두는 거가 아니다. 그 국가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을수록 그 나라는 부가 많이 쌓이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 저장과 유량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쌓여 있는 거에 비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속 뭔가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부유한 국가의 초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드는 게 사람이 분업을 하면은 이 핀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저녁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빵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종종 그 의미가 왜곡되어 활용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애덤 스미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시장이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시장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기심과 동정심을 동시에 갖춘 존재인 인간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 한도로 발휘하도록 이 행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이상주의적 자유주의에 더 가깝죠.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을 때 고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이렇게 하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이걸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담 스미스의 원래 목적은 이렇게 무조건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알아서 내비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그 도덕적인 면, 요걸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자유를 이렇게 허용하는 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결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자 이 착한 사람이 돼서 남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이기심을 발휘하고 자기애를 발휘하고, 요게 결국 이타심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에 의한 국가, 그리고 그 생산성이 국부랑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을 아담 스미스 강조했었는데, 후대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는 무조건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비둬라고 주장하는 걸로 잘못 오인되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부론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저자가 굉장히 설명을 잘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숙하진 않은 책인데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보통 선거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일종의 원작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유럽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지금 뭐 프랑스 혁명이다 뭐다 해서 나라가 엎어지고 막 서로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닌데 그 건너편에 있는 미국은 얘네는 민주주의가 되게 잘 되고 있네. 아니 영국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뭐 아는 게 있다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잘하나라고 이제 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한번 보고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그 원동력이 뭔지 이거를 밝혀내고자 하는 일종의 기행문이다. 그리고 관찰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자는 아주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건국 초기 민주주의의 원형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으로 되어 있어요. 1830년대 신생국 미국이 운영하고 있던 여러 제도와 정책들은 건국의 이상향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폭발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 대륙의 귀족 사회는 피로 물든 혁명과 반동의 물결 속에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반면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고요. 유럽과 미국의 차이는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미국을 잘 나가게 만드는가? 바로 이것이 토크빌의 핵심적인 의문이었죠. 그래서 이 토크빌은 이 미국이 어떻게 민주주의 체계를 이뤄 나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건 좀 불안하다 아니면은 요거는 좀 잘했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많이 이제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교양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부론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이 두 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나머지 18권의 책들도 굉장히 저자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 가지 그 교양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책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책의 내용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 전체를 읽으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예스24 기준으로 정가는 17,000원, 판매가는 16,150원 이렇게 10% 할인해서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교양이나 뭐 수능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이 아주 좋은 안내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무리 이 책이 팔려도 저한테는 아무런 금전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